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균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10년 후에 전망이 좋은 상위 20개 직업을 발표했는데요. 일자리 수요와 고용 안정, 또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을 해봤을 때 10년 후에 전망이 가장 좋은 직업, 경영지도 및 진단 전문가로 조사가 됐고요. 이어서 소음진동 환경기술자 및 연구원, 또 에너지시험원, 에너지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등이 상위에 꼽혔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 그 직업들이 좀 유망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지금 진로 진학 상담 특집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진로 진학의 핵심을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꿈의 지도를 함께 그려주실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지금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대단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좀 넓게 보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친구나 가족 등 소중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공부를 핑계 삼아서 잘 안 보내고 그런 학생들이 많죠. 그리고 가정 분위기가 좋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가장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너무 목표에 그냥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조언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꿈을 향해 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우선 꿈 설계사, 진로교육 전문가시죠. 와이즈멘토 대표이신 조진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즈멘토 조진표입니다. 오늘 대학생 대상으로 특강을 했는데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 가장 후회되는 것이 진로 설정을 좀 잘했더라면 진학에도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진로 설정을 잘 해서 본인 꿈에도 도움이 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진학에도 도움되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뱅크십니다. 진학계의 양파 같은 선생님이세요. 자양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이신 윤미향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양고등학교 윤미향입니다. 방학한 지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 버렸죠.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세워놓은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겨울방학을 맞은 우리 학생들, 새롭게 바뀌는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상담 받으시면서 입시 정보와 또 자신감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자 만나볼 건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굉장히 씩씩한 남학생인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식업을 희망하는 예비고 2 남학생입니다. 네, 외식업을 희망한다고 했는데요.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나요? 네,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저는 평소에 그 요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교적인 남학생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과연 어떤 과를 가야지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 상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학생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가 굉장히 분명하다는 게 참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네. 학생 먼저 조진표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레스토랑 창업이라는 구체적인 꿈을 갖고 있던데 언제부터 그런 꿈을 갖게 되었나요? 그 꿈은 제가 평소에 요리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미국 시카고로 갔었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 근데 그때 제 앞에 그 일식 주방장 형께서 요리를 하는 거 보고, 저 요리 정말 나하고 왠지 맞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요리가 이거 왠지 나한테 끌리는 것 같다. 이런 아기 때부터 네. 그렇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것에 대해서 평소에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이거를 한번 그 캠프에 가서 요리를 한번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직접 요리를 하고 캠프에 있는 아이들하고 그 선생님들한테 직접 제가 밥을 해서 이렇게 드리고 그런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제가 내가 요리 쪽으로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네네, 흥미가 일단 있는 것은 확실한데 네. 그것이 이제 적성과 이어지는지 그렇죠. 오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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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윤미향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네. 잘해요 정말로 요리를요. 제가 뭐 그러니까 요리를 이렇게 경연대회 나갈 정도는 잘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제가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즐겨하는 편이기 때문에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번 겨울 방학은 어떻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1 때처럼 학기 중처럼 이렇게 요리를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영어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예비 고2 공부도 해야 돼서 그렇게 많이 실습을 못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떤 걸 내가 더 잘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서적 같은 것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봤어요. 진짜 훌륭한 학생 같아요. 네. 이제 고민은 좀 이따 다시 진행할게요. 네. 요리도 하면서 다른 공부도 하면서 굉장히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받아서 두 분의 선생님께서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전에 학생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본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에게 자신의 장단점을 확인해 봤는데요. 장점을 살펴보면 심성이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타인을 잘 돕고 대화를 좋아하는 장점 등을 갖고 네. 있고요. 실제로 이 학생이 우리 사전 조사할 때 네. 쓰는 그 양식지에 굉장히 꼼꼼하게 많은 것을 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네. 또 성실한 면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그건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단점으로는 주의력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좀 단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네. 성적은 내신이 주요 교과가 평균 5등급 정도 나오고 네. 있고요. 모의고사는 평균 4.4등급 정도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은 현재 경희대 호스피탈리티 외식경영학부 외식경영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국호텔직업전문학교 호텔조리학과 등을 또 목표로 하고 있고 네. 희망하는 직업은 앞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레스토랑 창업을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생각이 논리적으로 일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인문계열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가운데 사회과학, 그다음에 생활과학대학 등이 높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일관성 비율이 약간 낮게 B 정도 나왔습니다. B라고 네. 하는 것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네. 현재 본인이 뭔가를 좋아할 때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과하게 표현하는 네. 그런 이제 성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선호도를 살펴봤더니 인문계열은 물론 사회과학하고 경영, 예술 등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이 레스토랑 창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소질, 적성, 그리고 자신의 흥미하고 좀
괴리가 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우리 학생은 어떤가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많이 일치를 하고 있지만 네. 우리 학생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저희가 학과 검사를 했더니 제2외국어 관련된 학과들이 굉장히 높게 도출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혹시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편인가요? 네, 사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하지만 제가 한 2, 3개월 전만 해도 제가 펜팔을 제가 열심히 했던 학생입니다. 네. 오, 외국 학생과요? 어떤 외국 학생인가요? 그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외국 학생들과 교류했는지 그걸 말씀하셨어요. 네, 아, 펜팔도 저는- 하고 할 네. 정도로 네. 우리 외국어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적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직업 환경 분석을 먼저 해봤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직업 환경 유형 학생의 결과표를 보시게 되면 역시 가장 높게 나온 형이 외국어를 좋아해서 그런지 오. 해외형을 해외형. 높게 나왔습니다. 네. 진취적이고 국제적이고 네. 개방적인 마인드로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순위가 창업형으로 네. 또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펼쳐나가는 것을 네, 좋아하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네요. 그런 타입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 그런 것들이 해외형, 그다음에 창업형을 또 이루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선호하는 분야를 분석을 하는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개인 서비스가 또 높게 오. 나와서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분석 결과가 굉장히 일치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바람직하네요. 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제조 뭐 이런 쪽도 음. 좋아해서 본인이 좀 밝은 성향 그리고 즐거운 네. 것을 좋아하는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외식 사업 쪽과 그 성향 또 선호도가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직업을 추천해 주실 만한 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이제 진로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고려한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첫 번째 대인지향의 성향, 사람을 잘 돕고 심성이 착하고 네. 또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하고 네. 물론 논리는 좀 현재 부족하지만 그래서 또 본인의 선호까지 외식 산업까지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했고요. 그다음에 검사 결과로 나타난 어문 계열에 대한 네. 적합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아야 네.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개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선호와 해외형 창업형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업 성취는 현재 아쉽게도 전반적으로 낮지만 네. 비교적 우수한 영어 성적이나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네. 기준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 직업으로는 직접적으로 외식업을 창업을 하기보다는 일단 중간 단계가 좀 있어야 되겠다. 네, 네. 내공이 좀 쌓여야 그런 네.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순위로는 호텔리어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네. 싶고요. 네. 대인지향의 성향과 현재 본인의 선호가 딱 맞는 그런 분야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잘 아시겠지만 호텔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세부 분야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네, 사회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보통 F&B라고 얘기하는 그런 음식 관련된 일에서 전문성을 쌓아보게 되면 전반적인 비즈니스 흐름도 알고 이 요리에 대해서 정통성도 알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창업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리어는 본인의 어떤 성격과 그다음에 해외를 선호하는 것으로 봤을 때 또 중간에 학문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학교들이 많으니 네.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컨벤션 기획자가 좀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주인공이 직접 되기보다는 서포트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네. 그런 성격들 네. 그다음에 또 국제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즐거움을 더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컨벤션 기획자를 이제 2순위로 했고요. 네. 3순위는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더 국제무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어에 대한 선호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다면 지금 기업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기업의 해외 영업 전문가가 되는 것이 이 학생한테 아주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학생의 그 적성과 성향을 잘 살릴 수 있는 추천 직업을 세 가지를 말씀해 네. 주셨는데 먼저 그 바로 뭐 돈이 있다고 창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호텔리어를 통해서 먼저 경험을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컨벤션 기획자 또 한 가지는 기업 영업 전문가인데 해외 영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추천해 주신 직업을 가지려면 또 향후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될 그 학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은 호텔리어가 되겠다 그러면 무슨 호텔 경영학과를 먼저 생각하는 네. 네.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요 학생의 성향을 잘 살리려면 이건 하나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2외국어에 대한 선호가 있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자기의 무기로 하게 되면 그렇죠. 훨씬 더 다른 일들을 하기가 쉬우니 네. 1순위로 저는 제2외국어 관련된 학과를 네.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조금 입학이나 또는 현재 성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된다면 네. 호텔 경영학과 이건 뭐 4년제도 있고 전문대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3순위로는 이제 기업 해외 영업 전문가를 생각했을 때 무역학과를 한번 네. 생각해 보면 본인의 성향과도 딱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외국어, 호텔 경영, 무역을 추천을 합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학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진학 상담을 윤미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셨을 텐데 먼저 성적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정말 전공 관련 열정이 높은 학생인데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까지는 내신 성적이 네. 5등급대를 유지하고 오. 있고, 네. 정말 영어 성적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이죠. 예. 네. 그다음에 그 모의고사 성적도 역시 5, 6등급대, 영어만 네. 3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 실은 지금 상황으로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네. 아무리 뭐 굉장한 꿈이 있어도 네. 공부를 해야 하여튼 진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공부가 좀 맞아요. 급한 것 가능성이 같습니다. 충분하죠. 그럼요. 네. 가능성 네. 충분하죠. 예. 그렇군요. 확실히 본인이 선호하는 그 영어는 점수가 좀 높게 나오고 네,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이 예. 조금 아쉽습니다. 비교과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 학생이 이제 현재 학생부로는 지금 이렇다 할 비교과가 없는 거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사이사이 그 열정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모범 학생상을 3회나 네. 수상을 했어요. 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그 종합평가에 보니까 그 요리를 해서 구부들과 나눠 먹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 1학년이니까 앞으로 2학년 때 조금 더 창의적인 네. 그 동아리 활동이나 그 다음에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비교과를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네. 무엇보다도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 관련 열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학생 정말 열정이 있으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이 조리에 관심 있는 만큼 2학년 올라가면 먼저 예. 선생님 말씀을 이제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 학습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겠고요. 비교과 활동도 좀 전공 방향을 잘 타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1학년 때 뭐 조짐을 좀 보였어요. 네. 그 봉사 활동도 내가 요리를 해서 독거노인에게 대접하는 그런 봉사가 방향성 맞는 그런 봉사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는 대학이 경희대학교하고 한국호텔직업전문학교, 그다음에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인데요. 희망대학의 그 전형 방법하고 현재의 실력으로 도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 무엇을 좀 보완을 해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학생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경희대부터 화면부터 보시죠. 네. 예,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평가, 서류평가라고 하죠. 네. 이제 100%를 선발해갖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그다음에 인성문제 30%를 선발하고 수능 최저가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네. 도전 가능성 있어요. 어. 아이의 열정이 보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한 2등급 중반 때까지 합격을 했는데요. 네. 아마도 이 학생이 아마 오늘 방송을 시점으로 네. 파이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하게 해낼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다음에 보면요. 학생이 이제 그 어떤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네. 그 호텔 전문학교 이런 데를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호텔 전문학교가 좀 유명한 곳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서초동에 있는 한국호텔 직업전문학교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고2까지 마치고 고3 과정을 직업반으로 가서 실습 위주의 직업반. 예,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졸업을 하고 이제 직업전문학교에 가서 2년 과정 혹시 3년 과정으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전 가능하고요. 네. 또 그 다음으로는 그 한호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네. 한국 호텔 관광 전문 학교예요. 네. 여기는 좀 나름 경쟁력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4년제 과정도 있고 2년제 과정도 있고요. 네. 자신들이 내는 적성 검사 20%하고 네. 면접 8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네. 역시 여기도 정말 비전이 좀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도전 가능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우리 학생이 그 외식 관련 학과에 가기 위해서 대학에 갈지 아니면은 전문학교로 갈지 좀 고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윤미향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조언을 주신다면. 네. 결국 선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은 아직은 학벌 사회는 맞죠. 네. 대기업이나 호텔에 취업을 하려면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뭐 트랙이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 전문학교를 나오고 그 해외에 아주 유명한 요리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1년 과정 나오고도 뭐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길을 가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열정과 실력과 창의력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성공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그 열정을 상당히 크게 산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학벌과 실력 중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생님 말씀 말맞다나 꿈을 위한 노력으로 쌓은 실력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대학과 학과 또 전형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오늘 이 학생한테 꽂혔어요. 열정이 너무 멋있어요. 정말 네. 요즘에 이런 학생들이 정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너무 안심이 되는데요. 네. 이 전공에 대한 열정과 진로를 개척하겠다는 의지, 이걸 가지고 네. 저는 적극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네. 전공 열정을 보는 그 전형을 추천합니다. 화면 네. 한번 보시죠. 네. 네. 예, 상명대학교 학생이 생각하는 경희대보다는 좀 한 단계 아래이긴 하지만 상명대 외식 영양학과 상명인대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학생부 종합평가로 역시 100%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서류평가 30%, 면접 70%로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명지대 용인 캠퍼스인데요. 식품 영양학과를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학생 우수자 전형인데요. 내신을 상승을 시켜서 네. 1단계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는데 어. 일단 5배수로 선발된 다음에 네. 두 번째 이제 면접과 교과로 승부를 거는 그런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열정이 넘치는 학생이니까 이제 그 열정을 바탕으로 수치적으로도 이제 성과를 좀 낼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어떻게 도움 많이 된 것 같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조진표 선생님께서 간단히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요리사 분들 보면요, 실기가 강해서 직접 요리에 뛰어드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다른 사회 경험을 하고 자기의 철학을 담아서 요리사가 되시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결정보다는 일단 현재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해보고 네. 그러면서 방향을 조금 더 조정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꿈 꼭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학생의 요리를 저희가 다 맛볼 수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우리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목표 직업은요, 호텔리어, 컨벤션 전문가, 기업 영업 전문가 중에서 해외 영업 분야의 전문가를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표 직업을 갖기 위한 추천 학과는요, 제2외국어 학과, 호텔 경영학과, 무역학과입니다. 네, 추천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략은요, 가장 시급한 것은 비약적인 내신 성적 상승이 필요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리 관련 비교과 활동, 또 자신만의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한 만큼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자,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진로 진학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두 번째 상담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금융인이 되고 싶은 예비 고3입니다. 네, 예비 고3 학생 금융계통에 관심이 있다고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조진표 선생님, 윤미향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우선 조진표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분야가 있는데 금융 중에서도 혹시 알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관심 있는 분야 중에서? 증권이랑 증권. 은행 쪽. 은행이요. 네. 그 금융계통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뉴스에서 막 기업들끼리 인수합병 같은 거 하던데 그런 게 막 주식으로 막 기업이 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인수합병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공부해보고 싶고. 네, 그런 선호를 한번 오늘 적성과 함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윤미향 선생님과도 인사 나눌게요,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고3에 대해서 부담스럽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은 어떻게 보냈죠? 그냥 평소랑 똑같이 보낸 것 같은데. 조금 더 열심히 보내야 되는데. 현재 뭐 준비하고 있는 수시 방법은 있나요? 혹시 논술 같은 거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고민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네. 네. 자, 사전에 우리 학생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학생의 기초 성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특징은 장점이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다. 단점이 끈기가 없고 집중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마 활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데 관심이 많아서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저는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네. 내신은 평균이 4.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5.25등급으로 현재 나와 있고요. 네. 희망대학을 보게 되면 홍익대 경제학부, 한국산업기술대 경영학부, 단국대 경제통상학부 등을 희망을 하고 있고 앞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금융인, 증권, 은행 등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네. 학생의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밌게도 가장 높은 것이 예술 계열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우리 예술 계열이 높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네. 살짝 공부에 지쳐 있을 경우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학생의 취미인 음악 감상이 많이 저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뭐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경영대학이 이제 높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저렇게 본인의 생각과 많이 다르게 예술 계열이 높게 나오면 네. 일관성이 떨어져야 맞는데 이 네. 학생은 굉장히 일관성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저것은 적성의 진로의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현재 분석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 학생이 금융위를 희망하는데 웬 예술 분야 쪽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지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에 따른 그 경영이나 법학, 사범 계열에도 높은 관심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생이 그 금융인하고 좀 적성이 좀 잘 맞는다고 좀 생각이 되시는 거죠? 네, 일단 그 본인의 성향상으로는 굉장히 네. 맞는데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그러면 금융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돈을 가장 직업적인 가치에서 높게 지금 삼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네. 다른 게 또 있잖아요. 돈 말고. 네. 그러니까 뭐 명예라든가 뭐 개인적인 여유 시간보다 현재 금전적인 그런 상황을 경제력. 우선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뭐 금융이 맞긴 하죠. 네. 그래서 과연 그런 생각들이 맞는지 직업 환경 분석을 먼저 해봤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은 역시 또 성향대로 기업형이 가장 높게 나와 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경쟁을 통해서 그 안에서 조직 안에서 좀 성공하는데 좋은 이제 특성을 갖고 있고 네. 앞에 이제 성격하고
연상해 보시면 활발하고 사교성 좋다.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작업형도 높게 나왔습니다. 역시 대인 관계를 중요시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산업 선호도 분석을 했더니요. 네. 요게 이제 약간 우리 학생의 의견하고 좀 다른데 지금 특별히 뭐가 높은 게 없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제조 쪽이 더 높게 나왔고요. 네. 앞에서 이 개인적인 선호랑 비슷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일관성이 굉장히 낮게 나와서 본인이 나중에 지금 좋아하는 것으로 이런 분야를 가고 싶지만 근무 환경 등은 조금 지금 생각하는 금융 쪽보다는 다른 데를 더 네.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네. 자, 우리 학생의 이런 장점과 적성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금융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다른 직업들은 어떤 걸 더 추천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요. 일단, 음악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고, 예술에 네. 대한 선호가 높고, 기업형에 대한 선호가 높고, 그 다음에 제조 쪽에도 또 관심이 있고, 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우리 학생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전혀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기업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문화 마케팅 전문가 이쪽이 네. 굉장히 오히려 딱 더 적성에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 뭐 금융이니까 카드사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은행에도 있고요. 그래서 문화 마케팅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콘서트를 기획을 한다든가 자기들을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이 최근 기업에는 활발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네. 네. 또 우리 학생이 사교성이 좁고 또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프라이빗 뱅커라고 얘기를 하죠. 고액 자산가들을 관리하는 어떤 전문직을 얘기를 네. 하는데 그 PB 쪽이 금융 쪽 안에서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본인이 조금 학업적으로 지금 대학을 가서 공부가 더 재밌어져서 대학원을 혹시 간다라면 네. 이 성향상 벤처 캐피탈리스트 같은 직업, 벤처 기업을 평가해서 돈을 대는 이런 직업도 금융 쪽이면서 이 학생한테 가장 잘 맞는 직업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흥미와 네. 적성 쪽으로 쭉 살펴보셨을 때 추천 직업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첫 번째가 전 좀 놀랬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문화 마케팅 전문가 이건 그 조준표 선생님 아니면 말씀을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금융 그러니까 뭐 금융 쪽 얘기만 네, 하는데 그러게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너무나 좋은 기회를 갖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고3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직업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추천해 주신 직업을 종사하려면 우리 학생이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런 추천한 직업들이 네. 현재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과를 기반으로 하는 게 맞게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1순위로는 이 모든 세 가지 직업의 기본이 되는 경영학과 쪽을 추천을 네. 하고 싶고요. 네. 2순위로는 조금 이제 본인의 성격적인 성향하고는 안 맞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분석하는 데는 수학이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경제학과를 또 2순위로 네.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이 금융은 사실 사회를 대변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의 성향과도 맞는 사회학과를 3순위로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학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진학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선생님께서 우선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성적은 역시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 주요 교과가 4.2등급 정도인데요. 네. 그 수학이 유독 눈에 띄는 정도인데 수학은 2등급 정도 받고 있군요. 네.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기에 좀 좋은 등급이죠. 그러네요. 예, 네.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기에는 좀 모자라는 비교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능도 역시 수학이 월등합니다. 수학은 2, 3등급 나오고 있고요. 네. 영어가 한 4등급 좀 나오고 나머지 아쉬운 게 국어가 좀 안 나오고 있는 게 좀 네. 아쉽습니다. 네. 수학만큼 좀 다른 과목을 좀 올리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비교과 부분은 어떨까요?
예, 비교과는 현재 2학년 비교과가 다 입력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재 들어온 상태로만 봐서는 좀 약한 편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조금 버려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3학년 때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한 시기도 좀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렇기 어렵죠. 때문에. 그래서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자칫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 보면은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입에서요. 네. 그러니까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버리고 뭐 가령 예를 들어 동아리 같은 경우도 물리 탐구반 이런 걸 했어요. 네. 잘 안 맞잖아요. 안 맞네요. 예, 언밸런스네. 그래서 종합 전형을 버리고 그냥 다른 전형으로 음. 대학에 진학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전략을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학생에게 좀 질문 좀 하고 싶어요. 학생 혹시 아까 논술은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했죠? 네. 아, 간단하게. 혹시 인적성 평가 문제는 풀어보셨나요? 학원에서 풀고 있어요. 아, 인적성 방향을 좀 평가를 잡았네. 예,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학생이 인적성 평가 문제 풀어봤으면 좀 맞는 대학들이 있던가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아직은요. 이제 또 준비하는 단계라서.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그 대입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예,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잘 판단해서 적성평가 전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네. 그러니까 지금 수학이 중상위권이고 네. 영어가 한 중위권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주 적성평가 보기에 적합한 등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단지 국어가 정말 하위 등급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근데 적성평가 국어 문제는 주로 수능에 그 중하위권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단순하게 암기해서 푸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그렇죠. 국어 문제도 카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수능 최저를 수학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네. 논술 전형도 한번 준비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적합하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잘 맞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적성검사 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이제 권하셨는데 적성검사 전형은 이제 그 작년에 30개 대학이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13개 대학밖에 시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원수도 19,000 몇 명에서 5,900 몇 명으로 해서 많이 줄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수학하고 영어 실력이 있기 때문에 네. 맞춤형 준비를 좀 잘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는 대학이 홍익대, 한국산업기술대, 단국대학교인데요. 세 대학의 수시 전형의 특징하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화면 한번 보시면서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홍익대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학생부 40에 논술 60입니다. 최저 등급이 2개 2등급, 살짝 좀 높죠. 상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국대 보시겠습니다. 네. 단국대 논술 전형도 역시 학생부 40에 논술 60이지만 네. 수능 최저가 없어요. 네. 도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에도 네. 한 3, 4등급 대 학생들도 다 합격을 할 수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단지 이제 논술 우선 선발이 없어지는 바람에 논술을 좀 잘 써야 하고 그렇죠. 내신 성적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네.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이제 적성평가 전형으로 보는 한국산업기술대 경영학부 이런 데는요. 네. 학생부 60에 전공 적성 40%예요. 네. 작년까지는 전공 적성만 잘 보면 무조건 패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학생부 성적이 좀 들어갔으므로 이제 학생부 내신 관리를 지금도 현재 내신도 높은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학생부 4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네. 학생이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네요. 네. 네, 네.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맞을지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적성고사 전형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이 지금 추천하는 거로는요, 최저를 하나쯤 맞출 수 있는 대학이 어떨까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죠. 예, 가천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생각 외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학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학생부가 3등급 후반대가 작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노력한다면 3등급 후반대로 내신을 끌어올려서 합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그 다음에 추천하고 싶은 대학이 특히
특히 추천하고 싶은 대학이 고대 세종 캠퍼스인데요. 네. 이게 한계 3등급 체제를 걸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수학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학생이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죠.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한국 희망대학. 산업기술대 적성평가 이것도 역시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논술 전형도 있는데요. 이제 논술 전형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기대 수원 캠퍼스에서 학생부 60%에 논술 40%, 네. 학생부 3등급 때 후반때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예, 수업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추천하고 싶은 데가 단국대예요. 네. 예, 단국대 논술 시험이 좀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카톨릭대 어떤가 이런 생각 네. 해봤습니다. 여기는 두 개 평균 3등급이라서 아까 말했지만 수학은 되고 영어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영어를 한 등급씩 올린다면 저 정도 해야 또 정시도 준비할 수 아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정시 준비랑 이 논술 준비 다 같이 가는 거고요. 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적성고사라든지 그 논술 전형 준비를 좀 꼼꼼하게 잘하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들어봤는데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네, 질문해 주세요.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전에 그 말씀은 하신 네. 거 같고. 네,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 학생이 더 공부를 해서 원하는 성적을 대학에 올려야 가려면 될지 어느 정도 예. 점수가 돼야 네,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 실은 좋을 것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마음 팍 먹고 공부해갖고 3학년 1학기 때 내신 네. 2등급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등급 후반때 내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 3등급 후반때 내신을 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붙여서 네. 적성 전형을 가거나 논술 전형을 가거나 네.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시 내신이 또 4등급대로 나온다면 네. 조금 이제 문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죠, 내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3학년 1학기 성적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잘 관리를 해야겠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앞으로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들어봤는데 우리 학생을 위해서 마무리로 조진표 선생님께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마다 인생에 꼽히는 시기가 다 다른데 우리 학생의 구조를 봤을 때는요.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때 꼽힐 그런 오. 성적 구조를 갖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문이과 나누는 거에 최대의 피해자인 성적 분포를 보이고 있고 네. 그러나 비슷한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면 경영경제를 가면 수학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본인이 굉장히 두각을 느끼게 되는 그렇죠. 두각을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그렇죠. 네. 조금만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전성기가 곧 네.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공부할 수가 맛이 있겠습니다. 나겠습니다. 그렇죠? 네. 겨울방학 잘 보내셔서 고3 생활도 잘 하시고 원하는 꿈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기만성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우리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목표 직업은요. 문화 마케팅 전문가, 프라이빗 뱅커,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또 목표 직업을 갖기 위한 추천 학과는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입니다. 또 추천 학과를 진학하기 위한 전략은요. 적성평가를 위주로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어 성적 향상이 관건이겠고요. 논술 전형의 경우 내신 성적 향상하고 목표대학 기출문제풀이로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고3이 되니까요. 현실적인 전략으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오늘도 진로 진학 상담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두 남학생들 꿈을 네.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해주신 조진표 선생님, 윤미향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진로 진학 상담 서울대 희망 예비 고2 학생이고요. 그리고 자연계 희망하고 있는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